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8년 2월 26일 김씨라는 사람은 지난 며칠간 여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한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포구 창촌동에 있는 여동생의 집을 직접 찾아가게 되는데요.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리 두드리고 벨을 눌러도 안에는 인기척이 없습니다. 이때 불길함을 느낀 김씨가 억지로 문을 따고 들어가 보기로 하는데 문을 열자마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거실 형광등이 깨져 있는 광경입니다. 또한 컴퓨터는 마치 누가 쓰고 있던 것처럼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외에 집은 깔끔했죠. 김씨는 어딘가 여동생이 급하게 떠났나? 라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그날은 별다른 조치 없이 문을 닫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일 뒤인 3월 3일 연락이 계속 안 돼요. 그래서 김씨가 이번엔 여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죠. 그런데 여기서 종업원들에게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사장님이 지난 2월 18일 밤 12시쯤에 퇴근을 하셨는데 잠시 여행을 갔다 올 테니 가게를 잘 부탁한다고 했고 그날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씨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직감했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서 여동생과 함께 그녀의 자식들 3명의 여자 조카들까지 4모녀 모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동생만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여동생의 딸들도 사라졌던 거죠. 경찰은 우선적으로 실종 여성 김씨의 집안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전에 오빠가 한번 왔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혈흔을 찾아내게 돼요. 분명 이 집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며칠 전에 그 김씨가 퇴근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퇴근 시간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아파트 CCTV 화면을 보게 되는데 영상 속에서 이렇게 검은색 옷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아주 의심스러운 남성을 발견합니다. 그는 김씨 가족이 실종되었다고 추정되는 그날 아파트 1층에서 가방 여러 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건 실제 사진인데요. 뭔가 자신을 모자로 좀 가린 듯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옆에 있는 대형 여행 가방까지 너무 의심스럽죠. 경찰은 그 실종된 김씨의 주변 인물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씨가 이씨라는 남성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돼요. 김씨 큰딸조차 주변 사람들한테 그 남자분이 우리 엄마하고 재혼할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특히 실종이 추정되는 그 2월 18일 날 첫째 딸은 친구한테 엄마와 결혼할 아저씨하고 여행을 간다는 말을 했다라는 정황도 포착됐죠. 그런데 여기서 그 이씨가 다름 아닌 90년대 유명 프로야구 선수 4번 타자로 활약했던 이호성 씨였습니다. 그는 은퇴를 한 후에 웨딩홀을 운영하면서 나름 잘 나가는 사업가로 성공 가도를 달리긴 했는데요. 지난 2005년에 실내 스크린 경마장 사업에서 약 100억 원 이상의 부도를 내면서 실패했고요. 이후 부동산 개발 관련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고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여전히 떠안은 빚이 너무 많은 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경찰은 이 CCTV 속 남성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진 김씨의 주변 사람들한테 영상을 보여줘요. 근데 그들이 겉모습을 보고 체격이나 걸음걸이가 봤을 때 이게 김씨랑 평소 친하게 지내던 그 이호성 씨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증언을 하게 되죠. 게다가 4모녀가 실종된 당일 엘리베이터에서 가방을 운반하던 남성을 내가 봤다라는 주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주민이 그 남성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차에 그 야구선수 이호성과 비슷해요 라는 증언을 하게 되죠. 이 정도면 경찰은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이때부터 야구선수 이호성을 유력한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되던 그 시점인 3월 8일이었어요. 발빠른 한 언론이 프로야구 선수가 내 모녀의 실종과 연관이 있다라는 기사를 보도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이호성을 경찰이 제대로 수배할 여유도 없이 너무 빠르게 대중에게 알려져 버린 거죠. 결국 이틀이 지난 3월 10일 경찰은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고요. 이미 이호성 씨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검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죠. 공개 수사로 전환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은 3월 10일 오후 3시쯤 한강에서 수상보트를 즐기던 한 사람이 우연히 낯선 물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남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지문 감식 결과 그는 이호성이었죠. 몸에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투신 자살로 보였는데요. 사체의 경직도를 봤을 때 같은 날 새벽 3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 김씨 내모녀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취조도 제대로 하기 전에 사망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어디서 수사를 해야 될지 미궁으로 빠져버리는 듯했죠. 언론이 너무 보도를 빨리 했던 탓은 아닐까요? 그런데 같은 날인 3월 10일 전남 화순에서 의외의 제보 하나가 접수됩니다. 그 제보한 사람은 화순 지역 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야구선수 이호성 같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화순현 공동묘지에다가 비석을 세울 구덩이를 파준 적이 있다라는 제보였어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고 이 구덩이를 확인하게 되는데 안에는 CCTV에 찍혔던 그 4개의 여행 가방이 발견되었고요. 그걸 열어보니 가방 안에는 내구의 시신이 하나씩 두꺼운 비닐에 쌓인 채 발견됩니다. 실종된 여성 김씨와 3명의 딸이었죠. 수사 초기 CCTV 분석에서 집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됐던 김씨와 둘째, 셋째 딸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제 시신에서요. 그런데 큰딸은 외출복 차림이었어요. 시신이 발견된 이 구덩이가 있던 장소는 화순이었잖아요. 여기가 이호성 씨의 고향이라고 그래요. 선친의 묘소가 있는 공동묘지 주변이었다고 합니다. 시신을 부검해 보니 김 씨와 제 두 딸, 둘째 딸과 셋째 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고요. 외출 중인 것으로 추정된 큰 딸은 둔기로 인해 사망한 것이 밝혀집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2월 18일 밤 12시입니다. 그때가 그 사라졌던 김 씨가 마지막으로 식당 직원들한테 나 며칠 여행 다녀오겠다 라고 연락이 두절됐던 그때인데요. 그럼 그때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 씨의 흔적을 따라서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날 밤 12시에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그녀는 5개의 은행에 분산해서 저금을 해둔 돈 1억 7천만 원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이 김씨네 집 아파트에서 차량 한 대가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게 김씨 소유의 SM5입니다. 근데 이 승용차가 주차되는 모습이 찍혀있는데 이때 운전자가 김씨가 아닌 낯선 남자였습니다. 이호성이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오후 9시 반쯤 그 낯선 남성이 카트를 끌고 김씨 아파트로 들어와요. 그리고 5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대형 가방을 실어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정할 한 시나리오를 보면 집에 있던 김씨와 두 딸을 범인이 살해한 후에 시신을 옮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이후 밤 11시에서 12시 사이 김씨 핸드폰으로 큰딸과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밤 12시에는 종로 일대에서 이 큰딸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기록이 있었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미 이제 세 모녀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호성이, 그러니까 범인이 외출해 있던 큰딸을 불러내서 다시 살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몇 시간 후, 그러니까 2월 19일 새벽 4시쯤에는 큰딸의 핸드폰이 전남 화순에서 잡힙니다. 뭔가 딱딱 드럼 맞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날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 이호성의 의뢰를 받은 인부들이 그 화순에 있는 묘지 근처에다가 구덩이를 팠고요. 12시쯤 김씨 소유의 SM5가 화순을 벗어나는 게 CCTV에 잡혔습니다. 추정컨대 시신을 묻은 후에 이곳을 떠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죠. 오후 2시 이호성은 광주에 들렸고 지인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자신의 형에게 입금해달라고 부탁해요. 이후 오후 4시에는 그러니까 김씨, 이미 이제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김씨의 핸드폰으로 식당 주인에게 가게를 잘 부탁한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로 넘어가서 2월 20일 오후 6시 김씨, 그러니까 실종된 김씨의 아파트에 다시 SM5가 들어와요. 그리고 차를 주차해놓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SM5를 운전하고 들어온 이 CCTV 영상 속의 운전자를 보니까 이게 이호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진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시신이 발견되고 남아있는 모든 추적 기록들이 이호성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지만 이미 그는 투신 자살한 채 발견되면서 수사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렇게 끝내기에는 이게 너무도 찜찜한 의문점들이 여전히 다수 남아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죽은 김씨, 아이들의 엄마 김씨의 전 남편과 관련된 의문점입니다. 전 남편이 자살로 사망했다라는 게 밝혀져요. 그런데 좀 생각해보면 이호성과 김씨는 2년 전부터 연애를 시작했대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전 남편이 죽기 전에도 여전히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변인들은 남편이 죽기 5개월 전부터 두 사람이 알고 지냈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김씨 전 남편의 죽음이 정말 이호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까요? 만약 이호성이 김씨 모녀를 모두 살해했다는 전제하에 이전에도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알 순 없죠. 그런데 찜찜한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2005년 이호성의 동업자이자 광주 지역의 조직폭력배 대원이었던 조 씨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이호성 씨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이제 계속 조사를 하다가 조 씨가 빚이 많아서 잠적했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사실 그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 이호성이었다는 거죠. 실종된 조 씨 아내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딸을 워낙 아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잠적하거나 자살할 사람이 아니다 라면서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호성 주변에는 죽음과 실종 사건들이 계속 있었죠. 이게 일반 사람 주변에서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심스러운 게 또 있습니다. 도대체 살해 동기가 뭐였냐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김 씨가 사망 직전에 그 1억 7천만 원을 뺐잖아요. 이게 전세금이었다고 그래요. 이거를 예금을 다 해지하고 돈을 인출해 갔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경찰이 추정을 하길 이 돈 중에 일부를 이 씨가, 그러니까 이호성이 빌려달라고 했고 그 과정에 트러블이 생겨서 살해를 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호성이 만나고 있던 또 다른 내연녀가 있어요. 차 씨. 차 씨의 존재가 밝혀지는데 차 씨가 말하기를 이호성이 예전에도 나한테 돈을 빌리고 뭐 갚은 정황이 있다라는 걸 털어놓게 됐고 그렇다면 뭔가 여자와도 돈 문제가 얽혀 있다면 이걸로 인해서 살해 동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꽤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게다가요, 김씨 전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이 집 전세금을 빼서 이호성한테 빌려줬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결국 이 모든 건 돈이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 이호성의 빚이 수십억 원대였다고 해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선수 생활을 은퇴한 후에 뭐 이것저것 사업을 하는데 실패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빚이 많았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이 돈은 1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럼
그러면 고작 1억 7천만 원 때문에 내 모녀를 한꺼번에 살해했다? 이건 좀 너무 무리가 있는 주장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둘째 딸과 셋째 딸까지, 게다가 큰 딸까지 따로 불러서 살해를 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마지막에 지적해볼 상황은 앞서 언급드렸던 이호성의 또 다른 내연녀 차 씨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그녀가 모든 내막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차 씨가 말하길 이호성이 채무관계가 복잡하긴 했다. 하지만 그렇게 돈에 쪼들리면서 살진 않아서 살인을 저지를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차 씨는 이 씨가 자살을 했다라고 추정되는 그날 3월 10일 이전에도 이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물론 추정컨대요. 내 모녀를 살해하고 도피를 하던 중에도 내연녀 차 씨를 만난 거죠. 3월 8일 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호텔에 투숙을 했는데 자 여기서 마침 TV를 틀어놨고 뉴스에서 내 모녀 살인 사건의 보도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차 씨가 놀래가지고 당신 아니야? 라고 의심하면서 직접적으로 묻게 돼요. 이때 이호성이 아니야! 하면서 TV를 껐다고 하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택시를 타고 성수대교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호성이 대교 부근에서 내렸고 차 씨는 홀로 귀가합니다. 그리고 이날 자정쯤 차 씨가 이 씨에게 전화를 한 통 받게 돼요.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이호성은 이 통화를 끝으로 투신 자살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 씨가 사실 가장 마지막까지 이호성이 살인을 한 이후의 심정이나 자백까지 들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추가적인 증언은 없었고요. 결국 그렇게 범인이 알 것 같긴 하지만 결코 기소할 수 없는 채 이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호성은 자살하기 전 편지 형식으로 몇 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형에게 보낸 글에는 어머니와 아내, 아이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특히 아들을 좀 잘 챙겨달라라는 문구가 남아 있었죠. 그리고 또 야구 관련된 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협회장 취임한 거 축하한다. 옛 시절이 행복했다. 나는 하늘나라로 먼저 가 있겠다. 라는 글귀. 이건 정확히 자살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여러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이호성이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공식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살해를 했는지, 살해를 왜 했는지 그 동기마저 미궁으로 빠져버렸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살까지 해버렸는데 그럴 거면 애초에 왜 이 모녀를 다 죽여야 했냐라는 질문. 답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유서에 자신의 아들은 잘 부탁한다라는 글귀는 어쩐지 좀 씁쓸하게 느껴지는데요. 2008년 발생한 프로야구 선수 이호성 4번 타자의 추락 사건.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